안녕하세요, 쯔야입니다. 오늘은 선생님들을 위해 학부모 상담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은 매년 혹은 매학기 초에 이루어지는 그 공식적인 학부모 상담 주간 있잖아요. 그 시기보다는 학기 중에 수시로 이루어지는 전화 상담이나 대면 상담을 포커스로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학부모 상담 기간에 이루어지는 상담은 정해진 매뉴얼이 있고 돌발적인 상황에 따른 것이 아니지만, 이런 비공식적인 상담은 다양한 변수가 있고 또 수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상황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렇게 학기 중에 수시로 하는 상담 상황에서 필요한 선생님들을 위한 팁을 총 4가지 준비해 보았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상담하실 때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태도는 경청하는 자세입니다. 간혹 학부모님과 상담하면서 학생에 대해서 너무나 하고 싶은 말이 많으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이 너무나 많은 말을 하게 되면 그건 학부모 상담이 아니게 됩니다. 학부모 상담은 학부모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학생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향후 이 학생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고, 또 내가 몰랐던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학생의 모습이 가정과 학교에서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럴 때 학교에서의 모습을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학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학부모님마다 아이에 대한 관심사가 다르고 학교급에 따라서 중점을 두는 부분이 달라요. 이는 학부모가 상담 때 하는 이야기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의 평소 생활에 중점을 두시는 학부모님은 상담 때 가정에서의 모습을 주로 이야기하고, 성적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님은 아이의 공부 자세 혹은 공부 방법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그에 맞추어서 학교 내에서 학생의 모습이라든지 학교 수업 시간에서의 태도라든지 그런 것을 말씀드리면 됩니다. 즉, 학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학부모님이 아이에 관해서 무엇에 관심을 갖는지를 파악한 후에 그것에 맞추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우선시하되 학부모님의 이야기 주제를 통해서 상담의 방향을 설정하고 학생에 대한 정보도 파악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개개인의 너무나도 분명한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좋은 점만 가지고 있지 않고 반대로 나쁜 점만 가지고 있는 아이도 없습니다. 너무나 착하고 선생님 말을 잘 듣는 아이도 교육관계나 성적 등 어디선가 발전해야 할 부분이 있고, 선생님들과 갈등이 있거나 혹은 교육 규칙을 잘 지키지 않는 학생들도 분명히 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장점과 단점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학부모님들도 이 사실을 대부분 잘 파악하고 계십니다. 물론 가정에서의 모습과 학교에서의 모습이 달라서 부모님은 모르는 아이의 모습이 학교에서 나오기도 하지만요. 어쨌든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것이 내 아이의 칭찬을 듣고 싶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의 학교 생활을 이야기할 때에는 장점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생님들 중에서 이 학생은 맨날 사고만 치고 선생님들이랑 갈등을 일으켜가지고 정말 칭찬할 게 없다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학부모님과 상담할 때에는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라든지 어떤 면에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라든지 이러한 이야기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 문제점만 지적하게 되면 학부모님의 감정도 안 좋아지고 가정에서 지도가 이루어지기보다는 오히려 가정에서 질책과 후중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단점을 말할 때에도 우리 누구는 이런 점이 단점이에요 라는 식의 화법보다는 누구는 학교에서 무엇을 잘하고 무엇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잠깐 개선해야 할 정도 있긴 한데요 이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학부모님에게 거부감이 덜 들고 기분도 상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학부모 상담 시에는 아이들의 좋은 점 혹은 장점을 먼저 이야기하고 단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을 이야기할 때에는 나중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공식적인 학부모 상담은 크게 2가지 경우에 발생하는데요. 학기 중에 학부모님의 요청으로 전화나 대면 상담을 하게 되는 경우나 학교에서 학생 관련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입니다. 이번에는 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의외로 많은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하시고, 그리고 그 실수가 굉장히 치명타일 수가 있거든요. 바로 담임교사가 학부모님에게 해당 사안에 대해서 너무나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가벼운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당연히 학부모에게 이에 대해서 알리는 것은 담임교사의 역할입니다. 학부모에게 학폭
관련 사안을 통보한다면 당연히 부모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라고 아이에 대한 걱정으로 이것저것 막 자세하게 물어보시겠죠. 여기서 선생님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나옵니다. 담임교사가 학부모의 질문마다 다 일일이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에요.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아직 학생부에서 정확한 상황 파악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담임교사가 부정확한 내용을 전달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에요. 이럴 때 담임교사가 전달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안의 발생,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가 다쳤다면 그에 대한 정보, 세 번째는 사안에 대한 파악 정도 또는 추후 절차, 이 정도만 설명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누구가 학교 내에서 다른 친구와 싸움이 있었다, 우리 애기가 이 과정에서 얼굴에 상처가 생겼다, 자세한 사항은 현재 파악 중에 있고 누구를 비롯한 당사자, 학생 및 목격한 학생을 통해서 학생부에서 사안을 정리 중이다. 정리가 다 된 후에 피해 추정 학생과 가해 추정 학생을 결정하고 파악이 끝난 대로 어머니께 추후 연락을 드리겠다라고 담임교사의 전달은 이 정도에서 끝나야 합니다. 담임교사의 자의적 판단으로 가해 추정 학생, 피해 추정 학생을 명시하는 것도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사안의 원인과 과정을 자세하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선생님들의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학부모님이 좀 너무나 놀라고 그러셔가지고 그 마음도 진정시켜드리고 싶고, 또 이제 우리 교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좀 이제 미안한 마음도 살짝 들기도 하겠죠. 하지만 자세한 사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는 것은 오히려 안 되는 행동입니다. 간략하게 친구와 장난을 치다가 싸움이 발생했는데 자세한 원인은 확실하게 파악한 후에 말씀드리겠다 정도만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절대 가해 학생, 피해 학생, 가해자, 피해자라는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가해 추정 학생, 피해 추정 학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자면 세 번째 팁의 결론은 사안 발생 시 학부모에게 모든 걸 담임교사가 즉각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상담하실 때 이런 말 많이 하실 거예요. 학교에서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지도가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도 많이 지켜봐 주세요 라는 식의 말을 하실 거예요. 물론 학부모에게 아이의 학교에서의 모습을 전달하고 이에 대해 지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가정에서의 지도만 강조할 경우에 학부모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맞벌이 가정도 많고 부모님이 그 가정에서 아이에게 온전히 정신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가정 환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학교에서 어떻게 지도할지를 말씀드리고 난 후에 가정에서 지도할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때 학부모님이 느끼는 부담이 좀 덜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학부모님이 상담해서 선생님이 이런 면을 좀 잘 지도해주세요. 선생님 말은 잘 듣는데 우리 제 말은 안 들어요. 선생님이 얘한테 한 번 더 말해주세요. 많이 지켜봐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도 네, 제가 잘 얘기해보겠습니다. 맡겨만 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끝내시면 안 되고 네, 제가 지도하겠습니다. 혹은 이러한 부분에서 제가 좀 더 말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나서 반드시 또 가정에서도 어머니께서 이런 면을 좀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학교와 가정에서 지도가 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지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모든 책임과 부담을 담임교사가 떠안겠다는 것이 됩니다. 이는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도 하니까요. 결국 정리를 해보자면 학생 지도는 가정과 학교에서 적절하게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학부모 상담 시에 도움이 될 만한 사항 4가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 사항들만 지켜도 학부모님들과의 상담에서 선생님들의 실수도 크게 줄어들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이들은 너무나도 분명한 개개인의 개성을 가지고 있어요. 즉 좋은 반점만